이제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에서 생겼어요. 일본에서 1970년도에 생겼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나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히키코모루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고 있죠.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면서 집 안에만 계속 있고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아예 맺지도 않고 보통은 뭐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서 외부와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피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뭐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이거를 회피성 인격장애로 취급을 하기는 하는데요.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히키코모리는 한 가지 병이나 질환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회피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키코모리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히키코모리가 전부 다 회피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는 합집합일 뿐이고 그냥 뭐 이제 회피성 인격 장애는 그 안에 속한 거죠. 그래서 회피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몇몇 분들이 여기 해당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회피성 인격 장애는 거절에 되게 민감합니다. 거절당한다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한테 항상 호의적인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이랑 틀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혼자 지내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외로워. 상처받는 게 싫어서 차라리 난 내가 혼자가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행동을 하는데 혼자가 너무 외로워.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특히 여성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사회 공포증 같은 것도 동반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엄청 집착해요. 이 사람이 뒤에서 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지금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뒤에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타인이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대인관계 형성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걸 또 싫어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아예 그냥 섞여서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피곤하죠, 이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지만 본인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한 곳에서만 엄청나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막 우울감, 분노,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 아니 다들 내가 편한 곳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누가 나 갈구는 데서 그렇게 편하게 일을 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판단 기준은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놀림을 받을까봐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비판이 두려워서 사회에 적응도 못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엄청나게 꺼립니다. 사귀는 걸 그런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본인이 당황하는 걸 되게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새롭고 아주 공개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본인이 당황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본인의 이미지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공식적인 자리를 좀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이제
히키코모리로 돌아가면요. 히키코모리의 원인을 알아보면 일부에서는 이게 생물학적인 요인이 생겨서 선천적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서 히키코모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냥 변화하는 환경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후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병도 아니고 질환도 아니고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혀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을 하면서 자기가 받는 강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얻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내 뒷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 뭐 혼자 지내는 거, 뭐 이런 것들만 하면서 지내고, 근데 또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또 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나가기가 싫거든.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자발적으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둔형 외톨이가 핵가족화, 그리고 인터넷 보급, 이런 것 때문에 급속하게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히키코모리가 1970년대에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경제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현상? 너무나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잘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스스로 왕따라고 지칭해요. 왕따라고 하면 너무 좀 옛날 말 같은가? 아웃사이더라고 스스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거부해요. 대화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호르몬적인 변화가 온다? 낮에 비타민 D를 받으면서 뭔가 우울감을 떨쳐내고 이렇게 약간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생활을 하니까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오히려 더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 그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들은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공격성 이런 것들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무언가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들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집안 사람들은 물론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낮에 잠을 자고 밤에 되면 일어나요. 그래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합니다. 세 번째, 자기 혐오나 상실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나는 안 돼. 난 우울해.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난 정말 너무 쓰레기야. 난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모한테 응석을 부리고 때로는 심한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합니다. 부모한테 응석을 부려요. 근데 응석을 부리는 건 응석을 부리는 건데 폭력을 행사하는 건 뭐예요? 폭력을 행사한다는 부분에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히키코모리들은 말이 엄청 없고 조용하고 집에 맨날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TV 보고 인터넷 하고 맨날 혼자 밥 이렇게 먹고 밥도 갖다 줘야 먹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수동적이고 식물형 인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히키코모리 유형의 사람들한테서 범죄가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건을 몇 가지 가져오면요. 전부 다 2008년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24살의 남성이에요. 24살의 남성이 행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칼부림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1명이 죽고 7명이 다쳤던 사건이거든요. 가나가와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던 일본에 수백만 명이 있는 그 프리터예요. 프리와 아르바이터가 합쳐진 프리터. 일본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벌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정규직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냥 알바만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하고 굳이 엄청난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먹고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프리터. 그래서 이 가나가와라는 남자는 굉장히 말수도 적고 엄청나게 성실한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특히 격투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우리는 보통 지면 에이 또 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게임이 지면 아우! 다 죽어버려야 돼. 이따위로 게임을 만들었어. 막 이래요. 엄청나게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되게 평범했는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취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리터를 전전하는 겁니다. 뭐 취업이 안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는 사니까 그래서 계속 프리터만 하다가 히키코모리가 돼서 게임만 하려고 집에 처박히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격투 게임을 많이 하는데 특히 많이 하던 게임이 뭐였냐면 주인공이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막 썰고 다니는 게임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갑자기 게임의 주인공이 빙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던 게임이랑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범행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해요? 경찰서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나 잡아봐라 이래놓고 경찰들이 못 잡았는데 이틀 뒤에 자기가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자수를 하면서 너 왜 사람들 찔렀어? 그러니까 그냥 한 7, 8명 정도 죽이고 싶었어요. 일곱, 8명 그냥 죽이고 싶었대.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대. 이유는 없어. 죽이고 싶었대.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이 일이 있기 4일 전에도 동네 노인을 살해한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찔렀냐? 그러니까 원래는 동생을 죽이려고 집에 갔대요.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집을 갔는데 동생이 집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찌르고 싶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동생은 없어.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근처 초등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에서 사람을 찌르려고. 초등학교를 딱 갔는데 마침 초등학교가 졸업식을 하고 있는 거야. 몇백 명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졸업식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또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칼을 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털레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보여서 그냥 살해를 한 거야. 그게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동네 노인.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사형을 받고 싶었대요. 사형을 받고 싶은데 아픈 건 너무 싫대. 사형을 받으려 그러면 7, 8명은 죽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요, 아키하바라 토리오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토리오마라는 건요, 거리의 악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토리오마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그냥 토리오마라는 거는 무차별적인 살인을 토리오마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범인은요, 카토 토모히로 라는 사람이래요. 카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토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 채널이라는 거 알아요? 많이 봤죠?
일본의 그 DC 인사이드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채널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기 대학을 졸업을 하고 경비원, 자동차 공장 막 이런 데에 막 전전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 그게 잘 안 돼서 트럭 운전사 일을 겨우겨우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이 카토라는 남자한테 이 채널이라는 데는 나름대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데였던 거야. 그래서 가족이랑도 별로 안 친하고 애인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그냥 정말 은둔형 외톨이, 일 말고는 집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이 채널만 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겨우겨우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채널에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위안을 얻으려고 했었나 봐요. 얘들아, 나 너무 힘들다. 나 단기대학 졸업하고 직업도 아직 못 정했다. 나 버스 운전기사나 하고 있어. 나 한심하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무시했던 거예요. 네가 단기대학이나 다니니까 버스 운전기사나 하고 있지. 막 트럭 운전이나 하고 있지. 너는 평생 빛을 못 볼걸?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악플을 단 거죠. 너무 한심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카토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날 이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요. 제목은 이래요.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일 겁니다. 라고 제목의 글을 올려요. 내용은 이 세상이 싫어졌으며 너무나 피곤해 아키하바라에 사람을 죽이러 간다. 차로 사람을 치고 차를 쓸 수 없게 되면 나이프를 쓸 것이다. 모두 사요나라. 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럭을 빌려서 트럭을 끌고 한가로운 주말 보행자 천국 이벤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차를 다 막고 보행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키하바라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트럭을 끌고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 5명을 치어요. 그리고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랑 딱 하고 충돌을 합니다. 택시랑 충돌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어머 저기 사고 났나봐. 트럭 운전기사가 많이 다쳤나보다. 얘들아 가보자 하고 우르르 몰린 사람들 사이에 칼을 쫙 뽑아서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고 막 찌른 거예요. 이대로 한 복판에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이 사람 역시 아무나 상관없었대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 사람이 아키하바라의 사람을 죽이러 간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도 댓글은 이랬대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자신 있니? 너 따위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이 사람도 아무나 상관이 없었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요. 이런 사람들을 공격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공격형 외톨이. 모두가 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전부 다 공격형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형 외톨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은 전부 다 히키코모리인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어요. 외향도 단정치 않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자주 저지르고요. 많이 저지르고요. 목격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범죄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사전에 준비한, 그러니까 주로 칼이에요. 칼이 50%가 넘어요. 주로 자기가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범죄 현장이 굉장히 비체계적이에요.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팍 내려서 죽어봐라 하고 그냥 다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살인사건이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면서 온 경찰한테 다 잡히는 거예요. 몇몇은 거기서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는 그냥 잡혀버립니다. 연령은 주로 30대 초반이 많아요. 그리고 다 미혼의 남성이고요. 상당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좁은 대인관계의 폭을 보이고 친구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범행은 전혀 치밀함이 보이지 않아요. 증거인멸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주로 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와요. 길거리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무나 다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친한 친구 없고 대부분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 있고요. 고립적인 특성과 회피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굉장히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를 적대시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찔러도 돼 라는 아주 너무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먼저 무시했으니까 난 이 사람들을 찔러도 돼. 난 그래도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찌르는 이유는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한테선 인지적 왜곡이 생겨요. 인지적 왜곡이 뭐냐면 상대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그냥 야 너 물 마시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보고 물을 마신다고? 나보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나한테 물이나 마신다는 이런 나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 거야? 한 것도 없으면 물도 마시지 마라 이거야 지금? 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어 이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자기의 좌절 상황을 나한테서 찾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다 사회 탓이에요. 그래서 남 탓, 사회 탓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분노를 표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취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좌절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고 우울감과 불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를 하지 못해서 낮아진 자존감보다 뭔가 자기의 이런 취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더 분노로 표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남 탓을 하는데 사회 탓을 하는데 사회를 이렇게 만든 정치인 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냥 이런 사람들은 만만하고 그냥 자기한테 대항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냥 내가 찔러도 이 사람은 나한테 반항을 못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딱 때려도 저항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막상 내가 찔러도 아주 나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사람만 찔러요. 굉장히 비겁하죠. 이게 이제 공격형 외톨이들한테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또 트럭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공격형 외톨이는 맞아요. 은둔형 외톨이였지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의 그런 공격형 외톨이 특징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죠. 아무튼 이런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해결 방안은 없어요. 정말 피해 다니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는 우리가 조심을 하면 괜찮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다 비껴갈 수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일단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오늘 알아봤습니다.